누군가에게 재앙이나 불행, 끔찍한 죽음이 닥치길 기원하는 행위, 저주. 지난 20년간 서프라이즈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저주 이야기를 다뤄왔다. 소유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부터 무덤을 훼손한 이들이 불행을 겪게 한다는 셰익스피어의 저주. 이사 오는 가족들에게 끔찍한 죽음을 선물한다는 해리스빌의 저주까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저주 3위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 미저리, 쇼생크 탈출, 스탠 바이 미 등 많은 영화들이 그의 소설에서 탄생했는데, 그러던 1999년 도로를 이탈한 소형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스티븐 킹. 그는 생명 위험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뜻밖에도 얼마 후 사고 당시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던 트럭 운전자 브라이언 스미스가 돌연 사망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9월 21일로 스티븐 킹의 53번째 생일이었는데,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스티븐 킹의 저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미 최고의 소설가가 저주의 상징이 된 것은 그의 소설에서 비롯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1997년 켄터키주 히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이 학교 학생인 마이클 카닐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큰 부상을 입는다. 그런데 스티븐 킹의 분노를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마이클 카닐. 분노는 스티븐 킹이 1977년 출간한 소설로,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 교실에 총을 난사한 뒤 학생들을 인질로 잡는다는 내용인데, 마이클은 이를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1988년 산 가브리엘 고등학교에서 6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총기로 위협했던 제프리 린 콕스. 1989년 잭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채 인질극을 벌였던 더스틴 피어스. 1996년 프론티어 중학교에서 교실에 총을 난사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베릴 루카이티스도 스티븐 킹의 소설 분노를 읽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사람들은 스티븐 킹의 소설 때문에 희생된 영혼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2년 지인의 초대로 플로리다주의 트로피카나 필드 경기장을 찾은 스티븐 킹. 이날 열린 경기는 미국 메이저리그 동부리그 소속팀인 템파베이 레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즈의 경기로, 스티븐 킹은 템파베이 레이스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는데, 이날 템파베이 레이스는 경기에서 패했고 그 후로도 무려 11번 연속으로 패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에 선수들은 스티븐 킹의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믿었고, 2004년 선수들은 부두교식으로 저주를 풀겠다며 스티븐 킹의 사진에 핀을 꽂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날 역시 템파베이 레이스는 경기에서 패했고 결국 14연패라는 불운을 맛봐야만 했다고 한다. 저주의 상징이 된 스티븐 킹.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정말 그의 소설 때문에 생겨난 저주일까? 가장 충격적인 저주 2위는 1922년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들이 있는 왕가의 계곡에서 이집트의 12대 왕인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다. 그는 18세의 여전한 비운의 소년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굴 당시 투탕카멘의 시신은 110kg에 달하는 황금관 속에 미라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시신의 얼굴엔 황금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그런데 무덤이 발굴된 바로 그해 발굴 작업을 지휘했던 카르나본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무덤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병이나 자살,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수는 무려 20여 명에 달했고, 사람들 사이에선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던 2011년, 영국의 역사학자인 마크 베이넌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투탕카멘의 저주로 사망했다는 사람들 중 최소 7명이 영국의 마술사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의 손에 살해됐다는 것이다. 크로울리는 텔레마라는 종교를 만든 교주로 텔레마의 사원을 세워 고대 이집트 왕인 파라오들을 숭배했는데, 마크 베이넌에 따르면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자신이 숭배하는 투탕카멘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Yes, I'll punish them in your name. 이에 자신이 신을 대신해 무덤을 파헤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투탕카멘 발굴 작업의 후원자이자 최초로 투탕카멘의 무덤에 들어간 카르나본이었는데, 뜻밖에도 크로울리가 나서기 전에 카르나본이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 카르나본의 죽음이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크로울리는 투탕카멘의 저주를 가장해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결심. 이집트의 왕자이자 무덤 발굴 현장에 있었던 알리케멜 화미베이의 아내인 마리를 끌어들였고, 크로울리의 하수인이 된 마리는 자신의 남편은 물론 허버트란 남자를 총살하게 된다. 허버트는 카르나본의 조카이자 무덤 발굴 현장에서 인부들을 감독했던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영국 박물관에서 투탕카멘 유물을 담당하던 에드거 스틸과 어니스트 왈리스를 죽인 크로울리. 그는 무려 7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인 후에도 살인 행각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일기와 책에 남겼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투탕카멘의 저주는 한 명의 연쇄 살인마에 의해 부풀려진 저주였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저주 1위는 1975년 6월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그레고리 팩의 아들인 조너선 팩이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쏴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이에 그레고리 팩은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돼 있는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런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그가 탄 비행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추락한다. 다행히 그레고리 팩은 작은 부상에 그쳤고 얼마 뒤 영국 런던에서의 촬영에 합류하는데, 이번엔 그레고리 팩이 제작진들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이 갑자기 폭발한 데 이어 그가 머물던 호텔 역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레고리 팩의 목숨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렇듯 계속 그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자 뜻밖에도 당시 그가 찍고 있던 영화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영화는 바로 오맨으로 그레고리 팩이 입원한 로버트 손이 양아들인 데미안을 키우다가 그 아이가 사실은 악마의 아들임을 알아챈 후 데미안을 비롯한 절대악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공포영화인데, 이상하게도 그레고리 팩이 이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겪은 건 그레고리 팩뿐만이 아니었다. 그레고리 팩이 비행기 사고를 겪고 3일 후 오맨의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셀처 역시 영국으로 가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을 겪었고, 원숭이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할 때
바로요 무리에서 호랑이가 뛰쳐나와 조련사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영화 개봉 2개월 후 오맨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존 리처드슨이 대형 추돌사고를 당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No way. 사고 지점 근처의 표지판에 오맨 66.6km라고 쓰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네덜란드에는 그 나라 말로 오음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를 영어로 읽을 경우 오맨이 되고 하필이면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66.6k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6년 영화 오맨을 리메이크한 오맨 2006의 제작이 발표된다. 그런데 오맨 2006의 주연인 리브 슈라이버가 조명 폭발로 부상을 입는가 하면 촬영한 필름이 이유 없이 삭제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이에 오맨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